JA조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자한당 애들은 어,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한당은 그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요. 지지부진한 거 가지고 싸우고 용기가 없어요. 자한당은 말이죠. 그 누구죠? 김진태 의원도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 사람은 항상 그래요. 어, 지금이 태평 세대다. 태평 세대라면은 뭐 김진태도 좋고 황교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태평 세대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있거든요. 낭떠러지로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라는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김진태는 훈수밖에 안 두고 있어요. 지가 팔 걷어 붙이고 이 위기의 본질이 뭔지를 과감하게 용감하게 얘기하고 이 암흑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찌지부진하게 얘기해요. 그냥 찌지부진하게. 말장난하고 있어. 김성태 같은 인간들하고 그런 거 말장난할 거 없어요. 소정님, 소정님, 저기 닉이 독특하시잖아요. 소정님. 닉이 독특하시니까 기억이 잘 되죠. 그래서 그 자한당은 그냥 냅둬 봐야 됩니다. 거기 걔들은요, 뭐라고 지금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올리브, 김학수님, 뭐, 이 롤 정리를, 소정님,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시간을 하게 돼서요. 그 롤 정리 이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거죠. 썩어 빠진. 그 김진태는 뭐 하나요? 나 LA를 자한당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라니까. 네. 화무공님 어서 오세요. 건강한 기회. 양무공화님 어서 오세요. 스르륵 지도와 심도, 에레님 수고 많으심도. 그렇군요. 조인재님, 김정균님 반갑습니다. 이정미가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 그만두고 그 고려대인가 어디로 뭐 교수한다고 갔는데 그 정식 교수로 임명 못 받았죠. 이정미가 정식 교수로 임명 못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한 거가 불법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정미의 그 소신은 뭐였냐면 헌법재판소에 9명이 정원인데 9명이 다 모여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하는 것이 합법이고 적법하다라고 주장했던 여자가 이정미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8명 가지고 자기 소신을 버리고 8명으로 탄핵 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는 애초부터 8명으로 그 탄핵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렇고 황교안도 그렇고 그때 황교안이가 그 전에 얘기했어야죠. 자기 법률 그거니까 8명 가지고 하면 안 된다. 9명이 채워진 상태에서 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황교안이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데도 황교안이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황교안이 아주 사악한 겁니다.
황교안이 법을 모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 관료 출신이라면 황교안이 뭘 법을 잘 몰라서 그랬거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황교안은 법 전문가로서 평생을 살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교회 전도사인지 목사 자격증도 있는 양심을 가져야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로 평생을 훈련받은 인간인데 그 자기가 평생 살아온 소신을 다 버린 게 황교안이에요. 그래서 황교안이가 그 당시에는 국민들 지지를 받았지만 왜냐하면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믿을 데가 없으니까 행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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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대감을 가졌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황교안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탄핵까지 완벽하게 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황교안이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황교안이가 애초부터 황교안이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놈이야. 저는 이상한 자야. 저런 자가 무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앉아 있어. 이렇게 우리의 의심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황교안을 믿지 않고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힘으로 밀어붙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황교안이가 뭔가를 해도 그래도 해겠지, 저 사람이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끝끝내 그게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속았어요. 사실은요. 속은 겁니다, 우리가. 황교안이 아니라 무슨 다른 뭐 이정현 같은 애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믿고 뭔가 했었겠죠. 속은 거죠, 우리가요. 예, 건강한 기억님 맞습니다. 황교안이 탄핵 절차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오지 않고 공산화가 될까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한마디만 해줬으면 돼요. 한마디만.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던 거죠. 황교안이. 나연아님 맞습니다. 가장 믿었던 자에게 배신당한 거죠. 황교안이가 막았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습니다. 조은정님 맞습니다. 안현숙님, 황교안이 왜 침묵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용기가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부터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을 거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소신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숨겨서 살아온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짝사랑하게 만드는 위장의 달인일 수가 있죠. 우파 쪽에서 보면은 어우 괜찮은 사람이야. 좌파 쪽에서 보면은 저 사람 우파 아냐? 그런데 하는 행동은 좌파한테 그렇게 미운 짓을 하네. 지금까지도 좌파 언론에서 황교안 욕을 하지 않잖아요. 언론 노조가 민노총 언론 노조가 꽉 잡고 있는 지금 언론 신문 방송계에서 황교안이를 비난하는 언론 방송이 없어요. 이명박하고 이 친이계 이 배신자들도 황교안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황교안을 욕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황교안이가 저쪽에 뭔가 끈이 있는 거죠. 천성숙님 비겁한 것도 큰 죄입니다. 국가가
위기로 떨어지는 그 모든 정보를 황교안이는 가졌을 거예요. 그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에 앉으면 모든 정보를 다 받았을 겁니다.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을 막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헌법 84조가 유린당하는데도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도 황교안의 죄입니다. 황교안은 죄가 많아요.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앞장서서 주도하지는 않았지만은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고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나라에 큰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야! 라고 말도 하지 않았고, 도둑이야! 라고 말도 하지 않았고, 도둑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잡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큰 죄입니다. 그거요. 예, 묵인방조죠. 묵인방조입니다.